안녕하세요. 베티나라 올라운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관심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또 궁금한 게 생겼지 뭐예요. 맨날 그렇게 궁금해. 그래서 우리 전문가인 강주영 대표님 왔을 때 물어봐야지 했는데 그냥 재밌게 풀어보자고요. 주거 형태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이것저것 정말 다양한 집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재밌는 집들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 먼저 할까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다. 대표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강주영입니다. 되게 재밌는 집들 많다. 그런데 그런 집들 좀 우리 재밌게 수다 좀 떨어봐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런 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이런 집 너무 재밌었어. 인상에 남는 집. 저는 그 TV에서 본 집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탐구 집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평창? 강원도 평창에 이제 노부부가 사시는데 집을 이렇게 단층으로 넓게 지으신 거예요. 단층으로. 대신 단층으로 길다 보니까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게 있는 거죠. 이쪽은 남편이 좋아하는 나무 위주로 심고 이쪽은 와이프가 좋아하는 꽃 위주로 심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걸 다 하고 사는데 이게 단층이다 보니까 계단이 없으니까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집 보면서 되게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현명하게 잘 지으셨네요. 노년기 부부들이 계단이나 이런 사고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데 계단이 없으니까 노년기 부부들이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하고 그리고 창이 넓게 쭉 연결이 되니까 외부의 광경들이 잘 보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집일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우리가 자연과 가까운 집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자연과 가까운 집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톰 소여의 모험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나무 위에 오두막이 있죠. 그치. 예. 그렇게 탁났어요. 예. 그런 나무 위에 오두막을 호텔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명상 센터처럼 만들거나 하는 그런 트리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트리하우스. 예. 저 우리나라에서도 펜션 중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쪽의 트리 하우스는 욕실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별론데? 예, 웰컴 센터 쪽에 가야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리 하우스 자체가 극단적으로 자연과 함께 그렇긴 하는 하죠. 그런 공간이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방값이 엄청 비싸요. 방값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예약이 줄을 서 있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본다, 노트북을 안 한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도 안 터지기 때문에. 강주영 대표님 그런 데 가면 못 살잖아요. 저는 못 삽니다. 본인이 노트북을 끼고 사시니. 네,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끔 그런 데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트리하우스가 요즘에 이제 환경 친화 관점에서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굉장히 많이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은 한 필지. 한 필지에서 두세 대 이상이 거주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때 핫했던 땅콩 주택. 어떠세요? 땅콩 주택은? 저는 땅콩은 싫어요. 전 넓은 집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요즘에 그렇게 좁지 않은데 정말 두세 대가 사는 집들이 듀얼 하우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런 집들 중에 굉장히 또 탐나게 잘 지은 집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 르꼬르비제가 출입구를 달리해서 공동주택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집도 있어요. 근데 필지에서 아예 두 채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은 성장하고 각자 가정을 꾸렸는데 한 집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전쟁이죠. 예, 매일. 가족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가장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채를 지어서 각자 사는 집의 형태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꼭 뭐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들이어도 아니면은 내가 땅을 샀는데 땅이 너무 커. 그래서 이 집을 두 채를 지어서 한 채는 내가 분양을 했어. 뭐 이런 그럴 수도 경우도 있겠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집은
또 집이 가운데에는 연결이 되는데 출입구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반대여서 전혀 노출 안 되는데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한 집인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너무 오래 사는 시대에는 맞습니다. 이런 집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자녀 양육기에 우리가 2개 층의 주택을 지어서 살다가 노년기의 부부들은 단층만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 2층을 임대를 주는데 임대 주기 편하게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진화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맞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것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집은 없을까요? 이건 인테리어 관점에서 한번 네. 살펴볼 텐데 나무 이 지붕이나 천정을 주로 뭘로 마감하시죠? 벽지로 주로 네. 하죠. 페인트나 벽지를.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요즘에는 주로 나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루버 타입의 목재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일반 합판을 소재로 해서 천정 전체를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감은 어떤 천정일 때 유리하냐면요. 짐작이 가세요? 어떤 천정일 때 유리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천정고가 높아서 뭔가 좀 휑한 느낌이 난다거나 나는 이 휑한 느낌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이 그러니까. 좋아. 예, 이럴 때. 천정하고 바닥이 나무로 돼 있으면 굉장히 따뜻해 보일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예. 안정감 있고. 그리고 지금 창고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 창이 저렇게 나 있으면 네네. 약간 천정이 낮지만 천정 부분에 마감이 나무로 돼 있어서 보통 나무로 돼 있으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벽면 부분을 좀 유리로 마감을 하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루버 타입으로 공간을 네네. 만들었는데 공간을 분리한 거예요. 바닥재와 천정의 마감으로 공간이 그러네요. 독립적인 네, 공간이라는 공간 분리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세워서 공간을 나누는 게 좀 어려워라고 하신다면 바닥재와 천정의 마감을 달리 쓰시면서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천정까지 전부 다 나무로 했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맞습니다. 합판집 한판 예. 그치 위에 막 몰딩도 나무로 예, 돼 맞습니다. 있고 그런 집 생각나는데 저렇게 심플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 네, 훨씬 맞습니다. 공간감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암만 해도 애견이나 애묘인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집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애견 애묘인이 많은 집에 바닥 마감은 어때야 될까요? 우선 좀 안 미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강아지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바닥이 미끄러지니까. 근데 관절이 안 좋을 것 같아. 나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놓을 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약간 플로링 계열을 좀 목재 계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옛날에 장판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장판 같은 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처럼 되게 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드 플로링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도 그치, 소음도 좀 예방되거든요. 방지가 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두께감이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바닥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바닥 마감재, 그러니까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면 저는 그런 비닐계 시트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집 안 말고 집 밖도 요즘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당, 정원 이런 느낌으로 거기서도 포인트를 하나 알려주신다면? 보통 저희가 썬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유리 창으로 돼 있고 지붕도 유리로 돼 있는 썬룸. 비는 들이치지 않지만 햇빛은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공간.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차를 마시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쵸. 예, 그런 썬룸이 주거 공간에서 있으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부 공간에서의 뭔가 낭만보다는 바깥 공간이 좋다라고 하시는 바람 좀 분들은 불고 이런 거. 마당 쪽에 저희 한 켠에 불멍을 할 수 있는 그 화롯대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 가끔 거기에서 마시멜로 우리 캠핑 가면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내 집이라면 네. 욕심나네요. 네. 그리고 저희 건축주부 중에 한 분은
마당에 그런 캠핑용 오두막을 하나 세팅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남자 건축주분이신데 집 안에서 할 수 없는 친구 초대, 술자리 이런 거를 거기서 하시겠다고. 나만의 공간. 네, 맞습니다. 그 남성분들은 어딘가에 콕 박힐 만한 곳, 동굴이 꼭 필요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인가 봐요. 아, 그런가요? 제가 그런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 동굴을 마당 쪽에 그런 캠핑과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되게 멋지네요. 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려고 사는 건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정말 나무 위에도 집도 있고 또 천정이나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공간의 활용도 오늘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랑 4번째까지 만나서 많은 도움 주신 우리 강주영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집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소환해 가지고 올게요. 우리 강주영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집 구경 잘했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올라공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같이 인사하시죠. 네, 안녕.